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릴 정보가 있어서 기사를 가져왔는데, 오늘은 11월 6일자 매일경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매일경제 기사 제목이 무주택자인 줄 알았는데 법을 몰라서 세금 폭탄. 이때 이제 법은 관련 세법인데요. 정말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꽤 오랜 시간부터 좀 강조를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현재 정부 정책이 이제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1주택자 혹은 무주택자의 실수요자 보호한다. 저는 굉장히 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주택자를 잡기 위해서 너무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1주택자 분들이 특히 굉장히 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무주택자인 경우 0에서 1로 가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잘 몰라서 이렇게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정부가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죠. 그런데 정부조차도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런 상황을 좀 피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강의나 유튜브 영상에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보다 훨씬 더 좀 심해졌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2019년 초가 되면서 이런 좀 본의 아니게 실거주자분들이 좀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제 블로그 등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좀 안타깝게도 그게 좀 더 이렇게 나아지지 않고 좀 심화가 돼서 좀 개인적으로도 무척 속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 이제 세법을 몰라서 세금 폭탄을 맞는다고 했는데 주로 취득세예요, 취득세. 주로 이제 취득세다. 그리고 이제 청약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청약은 그렇게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간단히 언급만 드리고 주로 이제 취득세 관련해서 좀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저희 기사를 볼 때 광고 좀 빼고요. 글씨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무주택자인 줄 알았는데 세법을 몰라서 세금 폭탄 맞았습니다.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았더니 2주택 취득세 8%를 물으라고 하고요. 별거한 남편 1% 주택 지분에 생애 첫 주택 청약 당첨이 불발됐습니다. 자, 사례를 좀 볼게요. 집을 샀는데 입주까지 시간이 남아서 부모님 집에 잠시 얹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에게 2주택자가 됐다면서 취득세를 8% 내라고 하네요. 첫 집을 구매한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서울 하계동 아파트 매수자 30대 김모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사례냐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보통 1에서 3%입니다. 1에서 3%인데 이게 이제 7월 10일 날 대책이 나오면서 규제 지역에 2주택이 되면은 8%가 되고요. 물론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되면은 기존대로 1에서 3%인데 이게 이제 그런 요건을 안 갖추면은 8%가 되고 3주택이 돼버리면은 12%가 돼요. 자, 좀 설명을 이렇게 좀 들어볼까요? 자, 먼저 취득세입니다. 자, 취득세. 자, 취득세.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세는 1에서 3%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미명하에 최소 이제 8% 이제 혹은 이제 최대 12%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요. 비조정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주택이 어디에 있는지는 상관이 없고요. 여기서 2번 주택을 취득할 때 이게 만약에 조정이면은 1에서 3%가 아니라 8%가 돼버리는데, 사실 이 기사는 이제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 같은데 곧바로 8% 내는 건 아니고 1에서 3%를 먼저 내요. 그리고 이제 추적 관리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일시적 2주택으로 처분을 못했다, 즉 1년 이내 혹은 3년 이내 처분 못하면은 그때 이제 8% 추가로 이제 추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바로 나오진 않는데 아마 이제 법무사님이 취득세 담당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취득세 8% 낼 수 있으니까
빨리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 아까 다주택자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가 이렇게 달라지는데 이때 주택수 기준이 주민등록표입니다. 주민등록표. 자, 아니 주민등록표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주민등록표가 실제 같이 사는 기준이 아니고 그냥 표상에 같이 살면은 주택수 다 포함돼 버려서 그래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실제 주민등록표에는 같이 살고 같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같이 안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민등록표에 뭐 4명이 있다. 실제 사는 사람은 2명밖에 안 된다. 그런데 실제 사는 사람 2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표 상에 있는 4명으로만 판단을 해가지고 주택수를 따져버립니다. 요게 취득세의 가장 특이한 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양도세하고 다릅니다. 양도세 기준하고 좀 달라요, 이게. 그래서 이거 뭐 실제 투자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좀 그래도 관심이 있는데 이거 뭐 그거 모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이제 막 집을 사는데 내가 뭘 알아요, 그런 거를. 그러다가 실수하기 딱 좋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주까지 시간이 남아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얹혀 살면서 전입신고를 했겠죠. 근데 이제 그 주민등록표로 보니까 그 해당 사람들 다 따져보니까 집이 갑자기 2주택자 되니까 그 세대주가 이제 부모님이겠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연락이 간 거예요. 이거 진짜 당하기 너무 좋죠. 그래서 제목이 법을 몰라 세금 폭탄이다. 이거 정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내 가족이 편히 누울 자리 하나 얻었다는 생각에 기뻤는데 반평도 안 되는 아파트 지분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부적격이 돼서 청약 부적격 통보를 받은 50대 A씨가 있으시네요. 네. 뭐 이런 굉장히 좀 잘 몰라서 이게 좀 억울한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부동산 규제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부동산 투자자들이 개인적으로 이 투자자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0에서 1로 가는데 이걸 투자로 볼 수 있을까요? 실거주 마련자라고 좀 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초보 이제 부동산을 이게 계약하는 사람들,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의 낭패를 보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부동산 규제는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제 무주택자와 예비 1주택자들도 규제를 모르면 망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아, 이거 정말 좀 가슴 아픈 일이죠. 이제 여기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부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때의 선의는 뭐 착하다 그런 게 아니라 잘 모르는 그런 뜻이죠. 모르는 그런 뜻. 그래서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규정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한 이들 중에서 위장 전입을 하지 않아 뜻밖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첫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해당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주택수를 따집니다. 주민등록 체계상 1가구의 주택수는 가구주와 가구원 모두를 넣어 판단하기 때문인데 여기서 이제 좀 too much information으로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양도소득세는 주민등록도 보지만 본인이 실제 같이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걸 증빙을 하면 세대 분리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건 양도세 이야기고 취득세는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모가 1주택자인 경우 가구원으로 있는 세대원으로 있는 자식이 첫 집을 마련해도 2주택자로 분류된다는 거죠. 그냥 표상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이면 8%, 조정 3주택 이상이면 12%, 비조정 같은 경우에는 3주택부터 8%, 4주택부터 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나온 거죠. 지난 7월 서울 노원구 하계동 인근 아파트를 4억 원대에 매수한 김모 씨도 최근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 알아보는 과정에서 취득세 8% 내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받고 부랴부랴 잔금 처리일이 기준이니까 세대분리 신청을 위해서 인근 조그만 공시를 알아보고 있다. 그래서 좀 뭐랄까 좀 괜히 안 들어가도 되는 비용들이 이제 좀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납세 협력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거 좀 굉장히 좀 어렵죠. 차라리 위장 전입을 해서라도 취득세 8%를 안 냈어야 한다는 생각뿐이라고 밝혔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만 30세가 안 된 사람들은 세대분리 요건조차 까다로워서 부모가 1주택자라면 새로 집을 취득할 경우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게 올 초에는 없었어요. 최근에 생긴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래서 만 30세 이하 소득 없는 자녀, 미혼 자녀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에서는 세대 분리가 안 되고 양도세는 됐거든요. 근데 다행히 취득세도 소득을 갖추면은 되는 걸로 이게 바뀌었는데 이때의 소득 요건이 중위소득의 40%인데 1인 가구가 중위소득이 170만 원인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 40%가 70만 원 정도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 840 곱하기 12 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부는 각 관할구청에 지방세 이의신청 제도가 있는 만큼 실질적인 일가구 1주택자라고 한다면 사실관계를 개별 건별로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리고 저도 이 지방세 이의신청 제도는 저도 이제 잘 들어보지 못한 내용인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더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건 뭐예요? 그냥 주민등록표를 그냥 분리하는 게 제일 그냥 편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 시민들은 복잡한 행정절차를 겪기 싫어하니까 결국에는 고시원, 원룸 등 월세가 저렴한 곳에 단기 임대나 위장 전입하는 편법으로 세대 분리하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취득세는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나중에는 또 양도소득세에서는 또 이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청약시장 과열에 따라서 청약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철저한데 청약 조건도 따져보지 않고 묻지마 청약을 했다가 당첨 기회를 날리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본인 통장을 청약 통장을 좀 허투루 써버리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주택 지분을 1%만 가지고 있더라도 또 그 주택 주액이 낮더라도 그 주택 가액이 낮더라도 1주택자로 보고 청약 기회를 박탈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산의 한 50대 여성이 최근 청와대 청원까지 올렸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이 청원인은 배우자가 2019년 7월 부산 23평 주공아파트 100분의 1 지분을 1%죠. 19일간 소유했다는 이유로 첫 아파트 청약 당첨에서 부적격 처리됐다. 경제 파탄으로 2012년 배우자와 별거했고 이 때문에 배우자의 주택 지분 보유 사실도 몰랐는데 그리고 이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단서 5호에 의하면 전용 면적 20제곱미터는 주택세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반평이면은 한 평이 3.3제곱미터니까 한 1.75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안 되는 지분을 1주택으로 본다라고 이제 호소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는 1평을 소유하든 하루를 보유하든 등기부등본에 이름만 올라가면 1주택으로 본다고 토로했다. 좀 굉장히 좀 억울한 케이스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청약 전체적인 걸 몰라서 그냥 이렇게 좀 소개만 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 위에 보니까 청약 관련해가지고 좀 놓치기 쉬운 부적격 사례가 있다고 해요. 한번 읽어만 볼게요. 해당 지역 거주자가 기타 지역 접수일에 청약을 했다. 이게 해당 지역이 있고 기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나눠서 잘못한 것 같아요. 공고일에 무주택이었는데 청약일에 주택을 소유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과거 당첨 경험이 있지만 계약하지 않았다. 당첨 경험하면 이제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제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제가 재당첨 제한이 있으니까 90일 초과 9개 체류자가 해당 지역에 청약했다. 이때는 90일이구나. 세법에서는 또 뭐 181일 뭐 이렇게 다른데 기준 초과 저가주택 보유자의 무주택 청약.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좀 청약 상담해 주시는 분하고 분양 그쪽 관련된 분들 그리고 모집 공고를 좀 꼼꼼히 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청약 부적격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아주는 민원 청구가 없는 것도 문제다. 아까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었죠. 각 관할구청에 지방세 이의 신청 제도가 있다. 요거는 좀 그래도 좋은 내용이네요. 요거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안전 각 관할구청에 지방세 이의 신청 제도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용해도 좋은데 반대로 청약은 여기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아주는 민원 청구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분양사업자인 시행사가 대신 해줄 수도 있지만 재량권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업계 관계자가 국토부가 좀 법령을 완화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 굉장히 좀 간단하고요. 특히 이제 취득세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엄청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다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부터 좀 이상하게 좀 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하자. 특히 대표적인 게 고가주택 비과세인 경우, 그 경우에 이제 9억 초과분에 대한 장특공이 이제 거주요건이 들어가는 건데, 이때 고가주택은 해당 매매가가 9억이 넘으면은 고가주택입니다. 간혹 가다가 양도 차익이 넘어야 된다, 막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냐면,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가 이미 올해 초에 9억이 넘었어요. 그리고 조금 안타깝지만 내년에 좀 더 이게 심해질 것 같거든요. 그 현상이, 가격이 오르는 게.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알아두셔야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하시면은 진짜 좀 억울하게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조심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저희 똑똑해지는 채널 제네시스박 방송을 들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은 모든 영상을 이렇게 쉽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라이브는 좀 못하고 있고, 이제 대신 녹화 영상을 해서 좀 자주 올려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뭐 이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은 비정기적으로 라이브 할 때도 이제 좀 같이 참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하는 말 있죠?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아시겠죠?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